대한민국과 미국의 축구 국가대표 친선 경기 2대0으로 대한민국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한국은 기본적으로 5-2-3 형태를 기반으로 플레이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기존의 홍명보 감독은 이제 박용호 선수를 수비 라인으로 내리면서 라볼피아나 형태를 통해서 3백 구조를 만들고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유지를 하면서 볼 배급을 하는 빌드업을 굉장히 선호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 자원을 빼고 활동량이 높은 백승호나 김진규 선수를 2명의 미드필더로 배치를 하게 되면서 김민재 선수를 중심으로 김주성과 이한범이 3백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라볼피아나의 형태에서는 어찌되었든 이제 포백을 기반으로 2명의 센터백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이 스토퍼의 역할을 맡아주기가 좀 부족했었습니다. 특히 박용호 선수의 이 뒷공간 커버 능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센터백들이 높게 올라가지 못해서 빌드업에 많이 관여하지 못해서 답답했던 경기를 이어갔던 홍명보 감독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김민재 선수의 뒷공간 커버 능력을 믿고 양쪽 스토퍼들이 높게 올라가서 빌드업을 가담을 하고 상대 공격까지 차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로 전술판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이렇게 넓게 벌어진 뒷공간들을 커버를 하고 김주성 선수와 이한범 선수가 높게 전진을 해서 우리의 미드필더들과 함께 빌드업에 가담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장점이 상대 선수가 볼을 가지고 돌려고 할 때 대인 수비 능력이 좋은 센터백들이 가서 강하게 차단을 시도를 하니까 미국의 공격이 계속해서 끊기는 상황이 자주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높게 올라온 스토퍼 선수들 덕분에 풀백인 이태석과 서령호도 높게 올려서 공격 라인의 수적 우위를 만들게 되었고 수비적으로는 촘촘한 중앙과 측면 수비를 통해 미국의 공격을 끊어내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이 공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따라 압박과 지역 수비를 병행을 하면서 수비를 했는데요. 경기장 중간 지점과 우리 진영에서는 5-4-1 형태를 기반으로 촘촘하게 내려앉아서 미국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이런 지역 방어 수비와 좁은 라인 간격을 통해서 미국이 좀처럼 중앙 지역으로 볼을 보내지 못했었고 주로 측면 쪽으로 볼을 이동시키게 되면서 측면 쪽에서도 전술 구조적으로 포백을 사용하는 미국에 비해 수적 우위에 있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압박을 통해서 공격을 차단하고 볼을 되찾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런 모습이 되겠죠. 상대의 미국이 볼을 가지고 측면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김주성 선수 그리고 이태석 선수가 함께 협력 수비를 통해서 플리식을 압박을 가하게 되고 그리고 이재성 선수까지 데스트를 압박을 하게 되면서 미국이 측면 쪽으로 볼을 돌리게 되더라도 쉽게 우리 진영으로 볼을 연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본인들 진영에서 볼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전방에서 이재성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유기적으로 미국의 센터백들을 압박을 하면서 패스기를 차단을 하고 미국의 패스 미스를 유도를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 수비 라인들도 올라와서 미국 선수들을 1대1로 압박을 하게 되면서 강하게 패스 차단을 시도하고 다시 공격 작업을 이어가는 좋은 모습을 보인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특히 이런 장면에서는 이 대표팀에서 가장 선배로서 이 9위 라인 2명이 높은 활동량을 보이고 강한 수비와 득점 모두 이 두 선수에게서 나왔다는 점이 이 선수들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경기였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위기도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낮은 지역에서 우리가 볼을 소유했을 때 상대 압박에 전방으로 한 번에 연결하려는 패스가 차단을 당하면서 유효슈팅까지 내어주는 모습도 있었고 미국에서 가장 위협적인 측면 자원인 데스트 선수의 돌파를 허용을 하면서 위협적인 장면도 몇 차례 보여주었었습니다. 특히 이제 좌우 스토퍼들이 높게 올라와서 차단을 시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차단이 중간에 몇 번 풀리게 되면서 측면에서 공간을 내주는 모습들이 양쪽 측면에서 모두 이런 공간을 내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데스트 선수의 좋은 돌파를 제지 못하고 수비 라인이 흔들렸고 김민재 선수의 이 커버나 패스 블록이 없었다면 매우 위협적인 장면으로 이어질 뻔한 그런 순간도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협적인 장면에서도 후방이 든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조현우 선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에서 조현우 선수의 선방 능력도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수들이 후반 막판으로 갈수록 지속적인 압박을 시도를 하고 체력적인 과부하가 오게 되면서 미국에게 점점점 좋은 찬스를 많이 내주게 되었는데요. 이때마다 조현우 선수의 선방 능력이 우리나라의 무실점 승리에 매우 높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조현우 선수의 이런 선방 능력도 미국의 승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이번 친선전에서 대표팀다운 경기력이었다라는 말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이런 대표팀다운 경기력의 가장 큰 핵심 중 하나는 이제 이한범 선수와 김주성 선수의 활약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수들의 성장이 팀의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안정적으로 볼을 차단하고 빌드업에
빌드업에 가담해주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공격 시엔 확실히 이 좌우 스토퍼 선수들이 넓게 간격을 유지를 하면서 앞쪽에 올라서서 빌드업에 가담을 해주었고, 그리고 상대 선수들을 끌어내면서 이런 뒷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전개에 굉장히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김주성 선수 같은 경우는 진짜 풀백처럼 측면 쪽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나볼피아나 전술로 이 2명의 센터백을 두었을 때보다 답답했던 경기력이 훨씬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 김민재 선수를 중심으로 이 선수들이 높게 올라와서 적극적인 빌드업에 가담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굉장히 경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의 득점 상황에서도 김주성 선수가 이 앞쪽 공간을 활용을 하게 되면서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서 이재성 선수에게 연결을 하면서 전개가 시작이 되었고요. 아무래도 상대 미드필더들은 이제 높게 올라오는 김주성 선수를 견제를 할 수밖에 없고, 이재성 선수가 볼을 받아주고 이 공간에서 손흥민 선수의 침투를 보고 이재성이 편안하게 침투 패스를 연결을 하게 되면서 득점으로 연결이 되었는데요. 이때 우리 공격수인 이태석 선수와 서령우 선수도 높게 올라오면서 상대 수비 라인의 간격을 넓게 벌려주었고 5대4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이 수적 우위에서 손흥민 선수가 좀 쉽게 득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보시게 된다면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김주성 선수가 높은 위치까지 볼을 끌고 올라오니까 상대의 이제 미드필더 선수들이 김주성 선수를 견제를 하기 시작을 하고, 이때 생긴 빈 공간에서 이재성 선수가 김주성 선수의 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손흥민 선수도 상대 선수들의 뒷공간으로 침투를 하기 시작을 하고, 이때 이재성 선수의 스루 패스, 손흥민 선수의 측면에서 득점이 나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 선수들이 우리의 선수들을 압박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가게 되었고요. 발생하는 뒷공간으로 손흥민 선수가 계속해서 이 라인 브레이킹, 침투해서 들어가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면서 위협적인 장면이 많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미국은 이러한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차단하지를 못했어요. 자주 놓치는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꽤 준수하게 우리 측에서 높게 올라오는 공중볼 경합에 연계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손흥민 선수가 이런 경합에서 강점이 많은 선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득점에서는 저는 김진규 선수가 정말 매우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승호 선수가 볼을 잡을 때 이 김진규 선수가 본인 주변에 압박이 없다는 걸 머리를 돌려서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하고 미국의 공격수들의 압박을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압박에 말리는 척 하면서 뒤를 돌아서서 드리블로 뒤쪽에 있던 미국 미드필더들도 끌어냅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의 앞쪽에 공간이 나게 되고, 손흥민 선수가 이 볼을 받아서 이재성 선수와 함께 이 수비 라인 앞에서 연계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계를 통해서 수비 라인을 허물고 손흥민 선수가 어시스트, 이동경의 마무리.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이 만들어가는 과정은 굉장히 좋았는데, 이 과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김진규 선수의 개인 능력이 빛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인범 선수가 부상으로 낙마를 하면서 중앙 자원에서의 활약이 좀 필요했는데 충분히 황인범 선수의 경쟁자로서 자질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백승호 선수가 볼을 잡으니까 김진규 선수가 그래서 압박이 없다는 걸 확인을 하고 패스를 받아서 뒤쪽으로 드리블을 하는 척을 합니다. 그때 이제 루나나 이 사전트 선수가 압박을 가하게 되는데 이 뒷공간으로 갑자기 김진규 선수가 돌아섭니다. 아담스 선수와 이 버울트 선수의 압박을 유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손흥민 선수의 앞쪽의 공간을 확인을 하고 패스를 찔러 넣어주게 되고, 이 손흥민 선수와 이재성이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이동경 선수에게 연계 마무리, 이렇게 득점이 이어지는 장면에서 김진규 선수의 어떤 개인적인 드리블 능력과 중앙에서 볼을 소유를 하고 연계해주는 능력이 빛이 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진규 선수가 이렇게 기점 역할을 하는 것이 거의 한 골이나 다름없는 기점이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비 때와 마찬가지로 볼의 위치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졌는데요. 상대의 볼 처리가 불안할 때 이제 앞쪽에서 이재성 선수나 손흥민 선수 그리고 이동경 선수까지 적극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상대 수비수들의 패스 미스를 유도를 했고요. 볼이 중앙 지역과 우리 진영에 있을 때는 5-4-1 형태로 지역 방어를 통해서 상대 빌드업을 차단을 했고, 압박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손흥민 선수의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역습 전개도 펼쳤고요. 빠르고 리듬감 있게 서로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볼을 앞쪽으로 전신
전환시키는 과정이 우리가 한 팀으로서 굉장히 매우 매끄럽게 경기를 이어갔다라고 보여졌습니다. 이렇게 수비와 공격이 모두 좋았던 대한민국이었는데요. 반면에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1대1 압박을 수행을 하다 보면 제가 드는 생각은 지난 토트넘과 본머스전에 대한 리뷰를 할 때처럼 이런 압박에 상대 선수가 이제 본인 포지션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면 이제 우리 선수들은 이제 과감하게 그 선수들을 쫓아갈 건지 아니면 본인 주변에 있는 다른 선수들을 맡게 될 건지 본인이 맡아야 할 역할들을 선수들끼리 유기적으로 변경을 해야 될 것 같고 때로는 쫓아가면서 이제 적절한 수비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조직적인 부분에서 좀 더 홍명보 감독과 코칭 스태프들이 개선을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강팀을 상대로도 이번에 3백은 이런 단점이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유용할 것 같다. 플랜 A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후반전에 높은 압박 강도를 시도를 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나 이재성 선수의 이제 나이 그리고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후반부에 들수록 체력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교체를 통해 들어간 선수들의 시너지가 조금 아쉬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체 자원들도 이번 전술에서 유기적으로 호화할 수 있도록 어떤 전술적인 코칭이 필요할 것 같아 보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선수들의 전술적인 소화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 하면은 홍명보 감독도 체력적인 이슈에 대비를 해서 교체된 선수들을 활용한 또 다른 플랜 B의 전술적인 유연성을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경기를 통해서 홍명보 감독의 이 전술이 어땠는지 많은 댓글 부탁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볼로그의 볼란테였습니다.